요즘 AI 정말 대단하죠? 그런데 이 최신 AI에도 의외의 한계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바로 그 한계를 들여다보고 아주 놀라운 곳, 바로 물리 세계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볼까요?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뿐이에요. 속도를 막 높이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딱 이것만 가능하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AI의 핵심 문제와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그 똑똑한 최신 AI의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런 가속 아니면 감속이라는 한계에 딱 갇혀 있다는 겁니다. 근데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도대체 문제의 근원이 뭘까요? 왜 최신 AI가 지수함수라는 말하자면 단 하나의 기어에 갇혀버렸을까요? 그 원인을 찾아 올라가 보면 바로 표준 잔차 네트워크, 우리가 레즈넷이라고 부르는 것의 1차라는 특성 때문입니다. 먼저 잔차 네트워크,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레즈넷, 류즈넷이라고 부르는 게 뭔지 간단히 짚어볼게요. 뭐냐면 각 단계, 즉 계층이 이전 단계의 결과에다가 아주 작은 수정값, 그러니까 잔차만 살짝 더해주는 방식이에요.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깊은 네트워크도 효과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게 된 거죠.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.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시스템의 치명적인 한계가 드러납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갈 수 있는 길이 딱 두 갈래뿐이에요. 왼쪽처럼 그냥 끝도 없이 커지거나 아니면 오른쪽처럼 한없이 작아지거나 중간에 방향을 틀거나 위아래로 출렁이는 그런 복잡한 움직임 아예 불가능합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. 이런 단순한 구조로는 더 복잡한 움직임, 그러니까 어떤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동, 우리가 진동이라고 부르는 걸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한계를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? 해답이 정말 의외의 곳에 있었는데요. 최첨단 컴퓨터 과학이 아니라 수백 년 전의 물리학, 바로 고전역학에 그 힌트가 숨어 있었습니다.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. 우리 물리학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. 물체의 움직임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위치만으로는 부족하죠? 맞습니다. 속도가 같이 있어야 해요. 바로 이 원리를 AI에 적용하는 겁니다. 상태를 하나가 아니라 위치와 속도 두 개로 보는 거죠.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2단계 업데이트 방식이 나옵니다. 기존에 있던 컨텐츠, 그러니까 위치에 해당하는 값에다가 속도라는 새로운 상태를 추가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는 먼저 속도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속도를 컨텐츠, 즉 위치에 더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그럼 이 새로운 속도라는 상태가 대체 무슨 역할을 하냐고요? 일종의 기억이나 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정보가 네트워크의 여러 층을 지나갈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흐름을 잡아주는 거죠. 자, 이제 드디어 이 새로운 구조가 가져온 진짜 능력을 확인할 시간입니다. 지수함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파동의 세계로 그 진정한 힘을 한번 보시죠. 그렇다면 이 네트워크는 이제 어떤 새로운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 걸까요?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표현이 가능해졌을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? 자, 바로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. 핵심이에요. 보세요. 기존의 1차 모델은 지수함수, 그러니까 그냥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밖에 못했어요. 그런데 속도를 추가한 2차 모델은 뭘 할 수 있게 됐죠? 바로 코사인 함수, 즉 진동과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. 이건 그냥 계산 하나가 추가된 수준이 아니에요. AI가 세상을 표현하는 언어의 종류가 훨씬 더 풍부해진 질적인 도약인 거죠.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그냥 작은 개선이 아닙니다. 이건 근본적인 업그레이드예요. 네트워크가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방식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열어준 셈이니까요. 좋습니다. 그럼 진동이니 파동이니 하는 좀 추상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이게 실제로는 어떤 장점을 가져오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. 자, 여기 좀 까다로운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. 네트워크의 각 층이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.
플러스 1을 줬다가 마이너스 0.8을 줬다가 다시 플러스 0.6, 마이너스 0.4 이렇게 정보가 막 뒤죽박죽으로 들어올 때 과연 시스템은 어떻게 반응할까요? 먼저 기존의 1차 모델, 즉 속도가 없는 경우를 보시죠. 상태값이 1이었다가 0.2로 뚝 떨어지고 다시 0.8로 올랐다가 0.4로 보시는 것처럼 갈피를 못 잡고 아주 불안정하게 출렁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속도를 추가한 2차 모델입니다. 와, 완전히 다르죠? 1에서 0.7, 1.15, 0.975 훨씬 더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도대체 왜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걸까요? 바로 이 문장에 답이 있습니다. 속도라는 버퍼가 중간에서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충격을 다 흡수해 주는 거예요. 덕분에 실제 컨텐츠 값은 훨씬 더 부드럽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동차의 서스펜션처럼요. 자,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좀 더 흥미로워집니다.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. AI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이름, 바로 LSTM과 아주 놀라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왼쪽은 시간의 흐름을 다루는 LSTM이고 오른쪽은 네트워크의 깊이를 다루는 우리 2차 모델인데 구조가 거의 판박입니다. LSTM의 핵심인 셀 상태가 우리 모델의 속도에 해당하고 은닉 상태가 컨텐츠에 딱 들어맞아요.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.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. 이 2차 모델이 LSTM보다 구조가 훨씬 단순해서 학습할 파라미터가 적고요.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LSTM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동하지만 이 모델은 네트워크의 깊이에 따라 작동한다는 점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누가 누구를 대체한다가 아닙니다. 그게 아니라 LSTM의 가장 유용한 아이디어, 즉 정보를 기억하는 채널과 전달하는 채널을 분리하는 그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시간이 아닌 깊이의 세계로 가져오려는 시도라는 거죠. 이렇게 고전 물리학에서 영감을 얻어 AI의 한계를 돌파하는 걸 보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과연 우리가 사는 이 물리 세계에는 AI를 한 단계 더 똑똑하게 만들어줄 또 어떤 비밀들이 숨어 있을까요? 앞으로가 더 기대되지 않으신가요?